12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곡선 y는 3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 곡선을 바로 fx라고 하자라고 써있단 말이야. 맞지? 평행이동은 할 줄 알아? 몰라? 평행이동은 괜찮겠다. 맞지? 저거의 점근선과 4,b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문제 보니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우선은 점근선을 구할 줄 아는 저번 시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y는 바로 a에 x-p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점근선이 뭐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나니?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점근선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 맞지?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 점근선이라는 거는 y는 바로 q라고 우리가 저번 모의고사도 한번 풀었던 걸로 기억날 것 같은 느낌 드네. 맞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서 저번 시간 복습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니까 네모 박스 한번 치보고 한번 가보기로 할게. 자,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fx는 뭐를 x축을 이만큼 평행도시켰다는 거야? 3에 x-2. 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는 얼마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x축으로 x축으로 이만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y축으로는 a만큼 그대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자, 문제 보니까 fx가 자, 저거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y가 바로 q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거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이거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거의 점근선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y는 바로 1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y는 1과 4,b에서 만난다고 써있다는 거 돼야 안 돼? 자, y는 1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4,1 왜? y값이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니까 우선은 b값이라는 게 뭐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1이 나오겠고. 맞지? 자, x값에다 4를 집어넣고 y값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3에 뭐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x값에 4를 집어넣으니까 4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가 y값이 1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자, 이걸 계산해 보시니까 무슨 값이 나옵니까? 9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a값이라는 건 무슨 값이 나오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어서. 자, 문제 보니까 뭘 구하는 게 맞냐? 마이너스 9구나, 산수. 아, 얘랑 더하는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돼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우리가 15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15번의 문제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살펴볼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아, 우리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 문제 풀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두 번째,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리미트 x가 바로 a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x-a분의 fx가 우리가 알파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걔하나 안 걔하나? 자, 우리가 지금 자,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분자도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FA가 바로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지. 안녕. FA가 0이라는 거는 우리가 A라는 근을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인수를 가졌어. 아, 선생님 fx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다. fx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a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인수가 있다면은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얘들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부터 한번 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가를 보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써 있어?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분자는 x제곱 fx라고 써 있고요. 미안해, 세제곱이네. 자, 분모는 우리 학생들 fx에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아하, 제곱 플러스 바로 1이라고 써 있고 이 결과물이 2가 나온다고 써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차수를 결정시켜주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차수를 결정시키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fx를 뭐라고 둘 수 있는 거냐면 a의 x의 n차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분자의 차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 분자의 차수는 x 세제곱과 n차를 곱하는 거니까 분모는 분자부터 해볼까? 분자는 어떤 모양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분자는. 그렇지. ax에 m 플러스 3이라고 써. 왜? fx에다가 x 세제곱을 곱해줬으니까. 맞지, 얘들아? 아하.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분모는? 최고창만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분모는 뭐 나오겠어? 분모는. 아, 분모는 얘 fx의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 해주니까 a의 제곱 x의 2n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니? 근데 니들 알다시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아, 얘랑 같아야 돼. 자, n 플러스 3과 2n과 같으셔야 되는 거니까 n은 뭐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3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최고차는 개수비를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그 결과물은 a분의 1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아하, a 값이라는 거는 2분의 1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지, 얘들아. 맞지? 자, 그리고 나 조건에서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 있어. 리미트 x가 바로 2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x-2의 전체 제곱분에 fx-4가 바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 로피탈 정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야, 봐봐.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는 2차란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도 반드시 2차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괜찮겠어? 아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아, fx-4라는 거는 맞지, 얘들아?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이고 왜?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이고 2차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얘들아,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는 모르니까 x-알파라고 쓰는 것도 개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러면은 fx-4를 위에다가 집어넣어보자. fx-4를 위에다 집어넣어보자. 그럼 주어진 식은 뭐로 바뀌겠어, 얘들아? 리미트 x가 바로 2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분모는 x-2의 제곱이 되겠고 fx-4라는 거는 왜 이걸 인수를 가져야 돼? 2분의 1 x-2의 제곱이 되겠고 x-알파가 되겠고 그 결과물이 2가 나온다 했으니까 얘랑 지워지겠고, 자, 2를 집어넣으니까 알파는 뭐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파는, 자, 2를 집어넣어봐. 양변에 2를 곱해봐. 2-알파가 4가 나와.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맞지, 얘들아?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4가 나와야 돼. 양변에 2를 곱해서 4 나와야 돼. 2를 집어넣을 때 2-알파가 2가 나올라. 알파는 -2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개하나 안 개하나? 자, 그래서 알파가 -2가 나왔어. 맞지, 얘들아? 산수 맞지? 산수 맞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 선생님, fx는 말입니다. 2분의 1 x-2의 제곱이 되겠고 알파가 -2였고 4를 넘기니까 플러스 4가 돼서 fx는 저와 같은 식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우리 학생들 1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아까 했던 것 같아, 얘들아.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리미트 바로 x가 바로 a로 가까이 갔을 때 한 번만 더 해볼게. x-a분의 fx가 왔다면은, 자, 니들 분모가 어디로 가는 값이 나왔다는 거야? 0으로 가는 값이 나왔다는 거는 분자도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는 거야? 0으로 가는 값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값을 가져온다는 거는 우리가 fx는 이렇게 반드시 a라는 근을 갖게끔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로피탈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상관없는데 뭐 이 정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런 말이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여기 보니까 x-3분의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 fx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써 있단 말이야. 우리 한번 산수 좀 도와줘 얘들아. 잘 봐. 야, 문제 조건을 보니까 분모가 3을 집어넣을 때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가는 건 3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맞지? 근데 안타깝게도 F3이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풀 거라는 거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3을 집어넣을 건데 3으로 가까이 가는 걸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네. 맞죠?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 돼? 안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fx가 잘 봐. fx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결론부터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다시 한번.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얘가 0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냐면 3이라는 해를 가졌다고 쓰셔도 괜찮다는 게 우리 목적. 얘가 3이라는 해를 가졌다고 쓰셔도 괜찮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런 느낌 괜찮겠습니까? 왜? 얘가 3이라는 해를 왜? 얘가 3을 안 가졌으니까 얘들아. 맞지?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양변을 3으로 가까이 가는 거로 처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럼 볼게. 얘랑 얘랑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겠지 얘들아?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3 마이너스 알파 F3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3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얘는 0 되겠지 얘들아? F3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F3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파는 뭐가 나와야지만 F3이 나오겠어? 2가 나오겠다 알파는. 맞지 얘들아? 아하, 알파는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알파가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결과물과 x-3 그 다음에 x-2 왜 알파가 2라는 결과물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시키니까 어떻게 했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나오고 있다는 거 괜찮겠어? 그럼 a 값이 마오 b 값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7번 문제는 말이야 빈칸 채워넣기다. 빈칸 넣기. 자, 우리가 빈칸 넣기 어떻게 풀어달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니. 그렇지. 문맥을 잘 파악하라. 문맥을 파악해라. 문맥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다른 데 읽을 필요 없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가 있는 부분만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니? 자, 문제 보니까 기억번을 만족시켜주는 의미 아닌 정수의 A-BC-D의 순서 쌓인 개수를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아하, 알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알아두셔야 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문제 읽어보니까 6이라고 써있고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가장 기본적인 중복 조합이 돼서 얘를 구하는 거는 4H6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의미 아닌 정수 구하는 거. 뭐라고 얘들아? 기본적인 거야.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말은 뭐냐면은 뭐였어? 중복 조합. 자, 중복 조합에서 앞에 있는 숫자는 미지수 개수. 외워.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숫자가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니. 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더한 다음에 빼기 1, C, 6이 되고 있다는 거 괜찮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9C, 3이 되는 거고 문맥만 잘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 바로 써서 미안해 얘들아, 겠지? 원래 9C, 6인데 9C, 3이라 바로 쓰자 얘들아, 겠지? 미안해. 9, 8, 7, 3, 2,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니까
자, 얘랑 지어져서 얘는 4가 나오겠고, 얘들아. 얘랑 지어져서 4가 미안해. 이거 3 나오는구나. 자, 그럼 얘는 무슨 값이 나와? 12에다 7 곱하면 뭐 나오겠어? 84가 나오는 거 보이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가라는 게 84가 나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야, 문제를 읽지도 않고 가만 째려보고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도 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나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얘들아. 나를 보니까 어떤 멘트가 써 있냐면 여기다만 네모 박스 한번 쳐볼까? 여기다가 네모 박스 쳐보니까, 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A-가 바로 5가 되는 경우야. 맞지, 얘들아? A-가 5가 된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가 된다는 게 목적이니? 1 나온다는 거 괜찮겠어? 역시 똑같이 의미 아닌 정수가 오는 거니까 똑같이 3H1 나온다는 거 괜찮겠습니까? 자,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기 1C1 되는 거니까 얘는 3C1 되겠다. 맞지, 얘들아? 얘는 3이 나온다는 게 요게 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다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미안해, 얘들아. 좀 전반적으로 문제를 읽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이건 미안해.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나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한편 각 상자에 공은 5개씩 넣어야 하므로 A는 5 이하의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멘트가 써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A는 뭐 이하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A는 5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멘트가 써 있습니다. 맞지, 얘들아? 한마디로 우리가 A가 자, 이렇게 6이 되면 될까 안 될까? 6이 되면 안 되겠지, 얘들아. 맞지? 6이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뭘 말한다는 것 중에 하는 거냐? 낫을 말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6이 되는 건데. 왜? 5 이하가 나오는 게 우리 목적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우리가 B, C, D는 5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6이 나온다는 것은 낫이 되겠고, 그거는 4가지가 나온다고 써있어요, 얘들아. 맞지? 걔하나 안 걔하나? 역시 이것도 낫인 거. 야, 얘도 낫이면 얘도 낫일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아, 그래서 우리 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다라는 거는 다는 조금 어려워. 우리가 전체에서 뭘 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낫을 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전체라는 거는 우리가 84가 전체였었고, 낫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낫은 4였고 두 번째 낫은 3이었기 때문에 얘가 다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복 조합의 의미 아닌 정수, 요 순서 쌓인 개수를 구하는 거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하고 나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알겠지? 자, 19번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외접원이 나올 때가 있어. 외접원. 자, 외접원이 나오시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인 법칙 써. 야, 외접원 나오시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인 법칙 쓰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럼 사인 법칙이 뭐였냐? 한번 그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A, 대각과 대변 소문자 A, B, 대각과 대변 소문자 B, 대각과 대변 소문자 C 이렇게 주어졌었고, 외접원의 반지를 대문자 R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인 A분의 A는 대각과 대변, 사인 B분의 B는 대각과 대변, 사인 C분의 C가 바로 2R이 되는 게 우리가 사인 법칙. 그러니까 외접원 나오시면은 사인 법칙 그냥 공식 쓰고 시작하시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까, 얘들아? 두 번째, 두 변과 그 사이의 낀각. 두 변과 사이 낀각이 나오면 우리 학생들 무슨 법칙을 사용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 코사인 법칙.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다 코사인 법칙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그래서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써보기로 할게, 얘들아. 매주 썼던 거야, 얘들아. 이거 매주 썼던 거야. 매주 쓴 건데 우리가 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가 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문제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매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귿어 안 디귿어? 디귿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왜 저번에 반지름이 문제 보니까 6이라는 멘트가 써 있어. 아,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저번에 반지름은 6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써 있어.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있는데 C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원의 중심을 5라고 써 있네 얘들아. 아, 원의 중심은 5라고 써 있고 요렇게 바로 우리가 A라는 점이 원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A, B의 길이가 얘가 6이야. 왜 저번에 반지름이 6이라고 써 있어요. 맞지 얘들아? AB가 뭐라고 써 있어? 6루트 2라고 써 있지 얘들아? 야, 근데 6루트 2는 뭐지? 6루트 2 나오면 생각나는 숫자 뭐 있어? 1대 1대 루트 2가 나오고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이 길이도 6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여기까지 괜찮겠어? 네. 여기가 돼야 안 돼? 요 정도 할 수 있잖아. 6루트 2가 나오면 1대 1대 루트 2가 생각나야 될 거 아니야. 왜? 6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되게 복잡하게 써있다. 되게 복잡하게 써있네. 뭐라고 써있어? A하고 미안해. 이거 B라고 바꿀게. 미안해. 이거 A라고 바꿀게. 괜찮겠지? 상관없을 것 같아. 문제 보니까 OA하고 BC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멘트가 써있어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OA와 BC는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거 C 이렇게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림을 그려보니까. 맞죠? 조건에 맞게 그림 그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렸다 얘들아.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렸다. 우선은 우리가 문제를 읽고 조건에 맞게 그림 그리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 거야 얘들아.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잘 봐. 사인 법칙 쓸 거야. 야 얘들아, 요거하고 우리 학생들 A, C, B 이렇게 사인 법칙 써도 괜찮은 거 보여 안 보여? 요거하고 사인 법칙 이거하고 이거 요 각 대각과 대변 돼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인 우리가 A 각 쓸게 각 A, C, B하고 요 각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6루트 2 대변과 대박 알겠지? 돼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 얘들아. 사인 우리 학생들 각 뭐 나오겠어 얘들아? 또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니까 어떤 정보가 주어졌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요거 또 요 정보가 주어졌어 얘들아. A, B, C 요 정보가 또 주어졌을 때 얘들아. A, B, C 그러면 우리가 각 A, B, C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가 A, C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ER이 바로 1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지? 괜찮아요 자기야? 자,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우선은 이런 멘트가 써 있어 얘들아. 문제 보니까 사인 A, B, C를 2배 시킨 게 얘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은 돼 안 돼? 맞지? 이 각도라는 건 얘를 2배 시킨 맞지? 이 각도라고 하는 건 얘를 2배 시킨 결과물이라고 저기 써 있다는 거 돼 안 돼? 저기 보니까 아하, 그래서 얘는 2알파가 되겠고 한마디로 AC의 길이라는 건 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다시 한번 얘를 알파라고 두면은 얘를 알파라고 두면 얘는 뭐가 나오겠냐고. 2알파가 되겠지? 아니잖아. 얘가 알파면은 여기다 2를 곱하니까 2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알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2알파분의 6루트이면은 알파분의 얘는 뭐 나오겠냐고. 3루트.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 길이가 사인 법칙에서 3루트 2가 나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됐어? 괜찮겠니? 사인 법칙 쓴 거 하나뿐이 없어. 야, 내가 별거 안 했어. 뭐밖에 안 했어. 사인 법칙밖에 안 했어. 공식 쓰고 대입만 시켰어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 얘들아.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 자 얘들아,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꿈 한번 해볼까?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꿈 해볼까?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꿈, 야,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꿈 하는 것보다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꿈 한번 해볼게.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꿈 한번 해보니까 사인, 우리가 각 A, C, B를 했더니 우리 학생들 12분의 6루트 2라는 건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려면 얘가 몇 도가 나오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45도가 나와야 되지. 특수각,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A, C, B가 얘가 우리가 45도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랑 자리 바꿈 해주는 거니까. 맞지? 얘랑 자리 바꿈 해주니까 얘랑 자리 바꿈 해주니까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는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도가 우리 학생들 4분의 파이가 된다고. 얘는 안 나와. 얘랑 자리 바꾸면 안 나와. 이거, 야, 얘들아, 이 결과물이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나왔냐면은, 뭐 나왔었지, 얘들아? 이 결과물이 3루트 2가 나왔다는 거 걔하나 안 걔하나? 그럼 얘 결과물이 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는 루트 2가, 맞지? 4분의 루트 2가 나와야지만 1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4분의 루트 2가 되는 특수각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 돼. 다시. 어렵다. 되게 어렵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보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B라고 쓰고요. 잘 봐요. 지금 잘 봐요. 6루트 2라는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6루트 2하고 대각과 대변이라는 사인 법칙을 쓸 거야. 말겠니? 그래서 우리가 사인 ACB 사인 대각과 대변. 알겠지? 너무 어렵다. 각시라고 하자. 아, 그래. 저것 때문에 ACB라고 써야 돼, 얘들아. 각시라고 쓰고 싶은 데까지 굴뚝 같지만 저거로 쓸게. 그 다음에 얘가 6루트 2는 얘도 12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자,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어떤 것도 있는 거냐면 A, B, C라는 정보가 주어졌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A, B, C라는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우리가 A, B, C라는 정보라는 거를 우리가 A, C 이렇게 한번 해볼 거라고.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얘를 알파라 둔다면 A, B, C를 알파라 둔다면 얘는 2알파가 된단 말이야. 2배가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은 이렇게 했다고. 아, 선생님, 얘를 알파라, 맞니? 뭐를 알파로 둔다고 했지? 아, 이걸 알파로 얘를 알파라고 둔다면은 얘는 2알파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이거 봐봐. 야, 2알파분의 6루트 2가 되면 알파분에는 뭐 나오겠어? 3루트 2가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길이가 3루트 2가 된다고. 맞지?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 한번 해보니까 얘랑 자리 바꿈 해주니까 사인 AC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2분의 6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서 우리가 ACB라는 거는 무슨 도, 몇 도가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45도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괜찮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사인 법칙을 쓴 거야. 됐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 학생들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모르니까 X라고 두기로 하자고. 야, 두 변과 그 사이 낀각이 주어졌을 때 뭘 이용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마주보고 있는 길이의 제곱은 양옆의 길이의 제곱 3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바로 X의 제곱 빼기 양옆의 길이 곱하기 2배 시킨 다음에 양옆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미안해. 여기 X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45도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때 X값 구하는 게 바로 전 문제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근해 공식 이용하셔야 됩니다. 답이 안 나와서요, 얘들아. 알겠지? 우리가 20번을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접근 방식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당연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죠?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 있어. fx는 단순하게 우리가 3참수 그래프라고 써 있고요. 그래, 알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알겠어. 여기까지는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되게 심플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 x-b 그 다음에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근데 말이야 니들 요거를 째려보니까 얘를 째려보니까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B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자,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반드시 B에서 뭐가 되셔야 돼? 뚫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러면은 아랫부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맞지? 그럼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 이 B라는 게 해를 가지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래야지만 여기서 B라는 해를 갖고 얘도 B라는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근을 가지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두 식이 만나서 B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거든. 이거 괜찮겠어? 다시 한번. 얘가 B라는 해를 가졌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B라는 해를 가지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만약에 얘가 B라는 해를 가졌는데 얘가 B라는 해를 가지 않으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일반근을 가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중근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서 중복된 근, B라는 근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럼 B라는 근을 갖기 위해서는 고차식은 무조건 조리제법밖에 없거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조리제법을 한번 써볼 거야 얘들아. 알겠지? 조리제법 한번 써볼게. 그래서 우리가 조리제법 왜? B라는 인수를 가지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조리제법. 그래서 우리가 B라는 인수를 갖게끔 우리가 써보기로 할게 얘들아. 1B 그 다음에 마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 3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빼보니까 마 9 마 3B 풀 B 제곱 그 다음 뭐 나오겠어? 또 B를 곱하는 거니까 무슨 값이 나와? 마 9B 빼기 3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고 다시 한번 더해보니까 맨 마지막에 무슨 결과물 나오겠어? 마 9B 빼기 3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빼기 A가 0이 나오셨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여기까지 왔어 안 왔어? 되게 복잡하네. 됐니? 왜? 여기서 우리가 B라는 해를 가졌으니까 얘도 B라는 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B라는 해를 가지고 있고 식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맞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선생님 B라는 해를 갖고 B라는 해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X-B의 제곱이라 쓸 수 있겠고요. 2차 1차 상수로 쓸 수 있다는 거 괜찮겠어? 그러다 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마3 플러스 B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B 플러스 B 제곱이 우리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우리가 항상 0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가 뭐라고 얘들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는 중근을 갖거나 근을 갖지 말아야 되겠지 얘들아. 이 2차 식이. 왜?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왜?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시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이것만 저기다 한번 써볼게 얘들아. 저기다 써보니까 판별시 t라고 하는 거는 판별시 t가 뭐 나오겠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아이고 산수가 그지 같다 얘들아. 산수가 되게 복잡하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멘트가 써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야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3B제곱 산수 괜찮니? 산수 괜찮아? 얘랑 곱한 거 뭐 나오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6B가 되고 있다는 거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6B하고 이거랑 만나니까 플러스 12B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6B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 괜찮니? 자 이거 플러스 9하고 이거 만나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36만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45 나오는 거 맞냐 얘들아? 이거 맞냐 안 맞냐? 산수 틀린 거 없지? 맞아.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니까 B제곱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3을 하니까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인수분해 돼? 3하고 5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였냐면 B-5,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마3이 되겠고 3이 5가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B에 대한 범위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B의 범위 맞니? 근데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아하 선생님 B라는 거는 항상 5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맞죠?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B에 대한 범위까지 구했어. 맞지 얘들아? B에 대한 범위까지 구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얘들아 문자가 2개 있으면 최대 최소를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한 문자로 정돈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얘들아. 맞지? 한 문자로 어떻게 정돈한다? 아,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A라고 하는 거는 요 A라고 하는 한 문자로 정돈하는 거야 얘들아. A라고 하는 거는 마B 세제곱. 미안해. B세제곱이네. 실은. B세제곱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아니네? 맞네? 마이너스 플러스 맞네? 아니구나. 마이너스 맞구나. 바보가. 이거만 넘기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B제곱 마이너스 9B가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 이게 A값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아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라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맞아 안 맞아? 맞지? A랑 B랑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A가 이거란 말이야. B를 더하니까 B 세제곱 마이너스 3B 제곱 마이너스 8B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B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의 최대값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얘들아 이걸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해 보니까 무슨 값이 나와? 3B 제곱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8 나오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근데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얘들아. 3으로 맞나? 맞나 안 맞나? 어떻게 되는 거야? 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뭐 나와? 11 나오나?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얘들아 5를 집어넣어봐. 5가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야 5를 집어넣어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5보다는 계속 증가함수니까 B가 뭐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야. B가 5일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구하고 싶은 거는 B에다가 뭐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5하고 5만 집어넣으시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왜냐면 계속 증가함수니까 5일 때 최소값을 갖잖아. 우리가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된다고 했을 때 기하나 안 기하나? 기하나?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C가 바로 미안해 D네. 자,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대값 나온다는 건 괜찮겠지?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는 게 최소값이야? 최소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뭐가 된다고 했던 걸로. 주기는 그렇지,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맞죠? 그래서 기본 그래프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겠고, 내가 꼭 필요했던 거는 뭐였어 얘들아? 모는 종이었던 거 기억나?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거는 모는 종이를 강조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맞지? 왜? 그래프를 정말로 나이스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내가 모는 종이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겠어? 돼 안 돼? 됐다. 그래서 문제 살펴보니까 자, 모는 종이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래서 모는 종이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근데 말이야, 저기 나온 이거부터 쓰자 얘들아. 이거부터 쓰고 하자. Y는 절대값 3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2라고 써 있는데 얘들아 최대값은 뭐 나오겠어? 최소값은 뭐 나오겠어? 미안해, 절대값 빼고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주기는 뭐 나오는 거야? 2가 나온다는 거 바로 쓸 수 있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게 통으로 절대값 fx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최대값은 우리 학생들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모는 종이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래프 그려줄게. 모는 종이 그려보기로 할게. 하나, 둘, 셋, 넷.
주기가 바로 2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야. 모는 중이야, 짱이야.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고, 하나, 둘, 5가 되겠고,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려보기로 할게요. 당연히 얘는 1 나오고 얘는 3 나온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부터 시작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 그려지는 게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걔하나 안 걔하나? 당연히 얘랑 얘랑 중점은 우리 학생들 2가 되고 있다는 거 맞니 얘들아? 맞지? 그러면 0은 어느 정도 있겠어 얘들아? 0은 한 요 정도에 있겠다 얘들아. 맞지? 맞나? 중점 여기 2 맞니? 자, 그럼 0은 한 요 정도에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y는 0. 그래서 통으로 절대값 코사인 그 다음에 3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라는 거는 요렇게 노란색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 요런 노란색 그래프, 요런 노란색 그래프, 요런 노란색 그래프, 요런 노란색 그래프가 그래프 그려지는 거 보여 안 보여? 조금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중요한 거니까 진하게. 자, 니네들은 뭐가 있냐면은 시험장 가면은 뭐 있어? 샤프하고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샤프를 대충 그리고 컴퓨터 수성 사인펜이 아니라 컴퓨터 수성 사인펜으로 진하게 한번 그래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도구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기억번 살펴볼게 얘들아. 기억번. 이거 그래프하고 y는 바로 t하고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자, 기억번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 t가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3이라고 써있다는 거 걔하나 안 걔하나? 그래서 우리는 y는 3과 y는 3하고 요렇게 만나는 점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얘가 A1, 얘가 A2, 얘가 얘가 A3, 얘가 A4, 얘가 A5가 되고 있는데, 기억번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있다는 거 돼야 안 돼? A2라는 건 얘를 말하는 게 A2야. 맞지 얘들아? A2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다. A2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2분의 A1 더하기 A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한 양변에 2를 나눈 거야. 왜 2를 나눈 거냐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알고 있니 얘들아? 중점을 말한다는 거 괜찮겠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그러면은 A1하고 A3의 중점은 한 요 정도에 있지 않겠니? 돼 안 돼? 맞지? 당연히 A2가 크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래프를 되게 정확하게 그린 거잖아. 다시 한번 좀 어렵다고 얘들아. 다시 한번 좀 어렵다고. 그러면 칸수로 비교해봐도 괜찮긴 한데 얘들아. 우리가 얘랑 중점, 그럼 이걸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아. 아, 이게 좀 어려운가? 이거랑 중점이 한 요 정도에 있지 않겠냐 얘들아? 대충? 어차피 이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엄밀하게 그래프 그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를 어떻게 엄밀하게 풀겠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얘가 실제로 3이 되는 그 값을 찾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으니까 믿고 풀어도 상관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엄밀하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모는 종이를 내가 진짜 엄밀하게 그래프 그렸기 때문에 중점을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고요. 니은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등차수열 이루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얘들아,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숫자를 더한 만큼 그 결과물이 똑같다는 거지. 그게 뭘 말하는 건 줄 아니 얘들아? 길이가 같다는 거야. 자, 무슨 말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y는 바로 5로 했어. 그러면은 얘들아, 얘가 만나는 점을 우리 학생들 A1, 얘를 A2, 얘를 A3이 되겠는데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가 저자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걸 괜찮겠니? 일정한 수만큼 더하고 있다는 건 괜찮겠어? 그렇지만 이건 일정한 수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또는 우리 학생들 또 어느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y가 뭐가 되는 케이스 있어? 일정한 만큼 늘어나는 모습은 이렇게 일정한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 걔하나 안 걔하나? 맞지? 왜? 두 칸씩 가고 있다는 거 걔하나 안 걔하나? 맞지? 이거 말고는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건 없어 얘들아. 알겠지? 이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게 아니야.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AN이 등차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게 우리 목적.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 일정한 간격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야 t가 2하고 5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됐어? 네. 근데 그 2일 때 처음에 접근 안 되잖아요. 아니지.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야? 등차 수열이라는 게 요게 A1, 얘가 A2, 얘가 A3이 되는 거잖아. 이만큼씩 더하고 있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얘는 아니지. 얘는 첫째 항이 아니지. 얘가 첫째 항이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등차가 아니야. 얘는 첫째 항이 아니야. 얘가 첫째 항이야. 맞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만큼 길이가 있다는 거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이거 맞나요? 괜찮나요? 자, 그럼 디귿번 살펴보기로 할게. 디귿번 살펴보자. 얘들아, 이게 등차 수열의 다시 삼각함수의 아름다운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름다운 성질이라 했던 거 기억나? 야, 얘들아, 미안한데 이 장 모양과 이 장 모양이 똑같다는 거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야, A2 더하기 A1은 2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3 더하기 A4는 또 뭐 나오겠어, 얘들아?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어. 잘 봐. 우리가 중점이 1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A1과 A2, 디귿번 A1과 A2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결과물이 1 나왔으니까 A1과 A2를 더하면 2가 나온단 말이야. 괜찮니?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건 이렇게 그은 다음 했을 때 야, 얘들아, A3과 A4의 중점 뭐 나오겠어? 3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이거랑 중점은 3 나오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A3 더하기 A4는 바로 뭐 나와? 6 나온다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들아. 한 번만 더 해볼게. A4하고 다시 A5하고 A6 이건 못했다, 얘들아. A6 A5하고 A6 중점이 5란 말이야. A5하고 A6까지만 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무슨 값이 나와? 얘는 10 나옵니다, 얘들아. 알겠지? 근데 말이야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어느 때가 있냐면은 이거 간격보다 이렇게 잡잖아. 특별할 때가 정답이니까 이게 왜 주어졌겠어? 이걸 이용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지. Y를 T라고 이렇게 잡잖아. 잘 봐. 요게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인데 돼, 안 돼? 대칭성 때문에 이거랑 중점은 뭐니? 1 나오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이거랑 중점 1 나오는 거잖아. 한마디로 A1 더하기 A4가 2가 나오고요. 야, A2하고 A3이 중점 1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A2 더하기 A3이 2가 나오기 때문에 이 4개만 더한 게 4 나왔고요. 이거는 4개를 더한 게 뭐 나왔어? 8 나왔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4개 더한 게 훨씬 더 뭐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작다는 거지. 왜? 문제 읽어보니까 뭐냐면은 4개 더한 게 우리 학생들 보는 거 작은 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럼 볼게, 여기. 얘들아, 얘가 뭐 나와? A5 나오고, 얘는 A6 나오고, 얘는 A7 나오고, 얘는 A8 나오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지? 그러면 A5와 A8의 중점은 뭐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3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3 나오는 거니까 이 2배는 거니까 A5하고 우리가 A8하고 더한 결과물은 우리가 6 나오겠고. 맞지? 똑같은 방식으로 A6하고 A7하고 더한 것도 6 나오겠다.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이렇게 4개씩 4씩 더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다음 거는 뭐뭐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 다음 거는. 그렇지. 10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때가 제일 작겠지, 얘들아? 이거 4개 더하는 것보다 이거 4개 더하는 게 훨씬 더 작잖아. 맞지, 얘들아? 맞지? 왜? 문제 보니까 시그마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삼각함수 그래프의 가장 아름다운 성질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성질 중에 하나란 말이야. 맞니? 자,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은 걸로 바뀌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렇지. 2, 6, 10만 더하시면 된다는 거 돼, 안 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건 뭐 나오겠어? 32에다가, 맞지? 이거 더하는 거 32 맞지, 얘들아? 32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36이 돼서 디귿번이 바로 찹이 되는 거라고. 자, 우리가 27번은 거의 대부분
극한이 나오잖아. 극한이 나오면은 대부분 무슨 피탈 정리 쓰는 거라고? 로피탈 정리를 쓰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로피탈 정리가 뭐냐? 로피탈 정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리미트 x가 바로 a로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gx가 있고 fx가 있는데 아래 거 미분하고 위 거 미분하는 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로피탈 정리라고 알고 계셔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래 거 미분하고 위 거 미분하고. 대안돼? 그 다음에 뭐만 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대입만 시키기만 하면은 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거를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함수 미분법. 자,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있는 걸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자,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겉에 거 미분시키고 안에 거 그대로 시킨 다음에 안에 거 다시 한번 미분시킨 게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네모 박스 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할 시간도 드릴게요. 자, 지금 구엇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한 줄 풀이에요. 리미트 h가 바로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h분의 문제 보니까 f 2 플러스 h 빼기 f 2h가 나왔고 결과물이 문제 보니까 5가 나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0분의 0꼴이니까 아래 거 미분하고 위 거 미분할 거야. 자, 아래 거 미분해 보시니까 무슨 값이 나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 1이 나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잘 봐. 야, h에 대한 함수니까 h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h가 있잖아. 겉에 거 미분시키고 안에 거 그대로 칠해주고. 얘들아, 안에 거 미분하면 뭐 나와? 숫자 미분하면 0, h 미분하면 1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맞지? 얘는 좀 달라.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칠해준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뭐 나오니? 안에 거 미분하니까 2h 미분하니까 2 나오겠지, 얘들아. 그래서 2라는 결과물 나오겠고 그 결과물은 5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뭐만 하면 끝나는 것 중에 하나야? 대입만 시키면 되는 것 중에 하나지. 그래서 0을 대입시키니까 f'2 빼기 f'0 곱하기 2가 바로 5가 나오겠고 문제 읽어보니까 f'0이 3이라고 써있어. 이가 3이라고 써있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f'2는 무슨 값이 나온다는 게 목적이야? 11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아주 쉽게 몇 줄 풀이로 풀 수 있겠어? 뭐 두세 줄 풀이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문제는 풀이가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풀이는 어떻게 푸는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은 좌표점 설정만 잘 해주시면은 좌표점 설정만 잘 해주시면은 그냥 풀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좌표점 설정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여기다 쭉 좌표점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 하나 함수가 y는 문제 보니까 뭐 있어? 2로그 바로 2의 x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쭉 한번 그려보니까 y는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2분의 1 로그 그 다음에 2의 x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좌표를 하나 지을 건데 x값에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t를 집어넣으라 써 있냐? K라고 써있어? K를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이 A라는 좌표는 우리가 K, 안 어려워. 좌표점 설정 2 로그 바로 2의 바로 K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B라는 좌표도 한번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B라는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아, 그렇지. K, 2분의 1 로그 바로 2의 K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괜찮니, 얘들아? 불편한 거 없지? 안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좌표를 쭉 찍어보도록 할게. X에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2K를 집어넣었다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C라는 좌표라는 거 좌표 찍으면 다 구해. 바로 2K, 2 로그 바로 2의 2K가 되겠고요.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 또 뭐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D라는 좌표라는 거는 2K, 바로 2분의 1의 로그 바로 2의 2K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자, 그런데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조건이 써 있어. 자, 얘들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S1이라고 둔 거고요. 맞지, 얘들아? 이 하얀색 넓이는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S2라고 써 있고 자, 저기 보니까 내항미곱과 외항미곱이 같은 거니까 3S1이 2S2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 맞니, 얘들아? 맞지? 그래서 S1의 넓이를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 2분의 1 곱하기 돼, 안 돼? 맞지? 왜?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밑변의 길이가 2가 밑변의 길이가 되고 높이가 2가 이 길이가 높이가 되고 있다는 거 괜찮겠어?
자, 그럼 밑변의 길이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천천히 쓸게, 얘들아. 2 로그 바로 2의 K에서 2분의 1 로그 바로 2의 K 곱한 거에다가 야, 얘들아, 이 길이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K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야, 식생략하고 싶은 데가 굴뚝 같은데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할게. 아, 나 그래, 알아. 알아도 그냥 천천히 꼼꼼하게 풀 거야. 알아, 나도 이거보다 더 생략할 수 있어. 그래도 쓸 거야. 자, 그리고 이거 S2의 넓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바로 우리 학생들 2 로그 바로 2의 2K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2K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K를 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산수 괜찮니? 산수 괜찮아? 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요거 2분의 1, 요거 2분의 1 날릴 수 있겠고, 요거 K랑 날릴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야, 얘 봐봐. 로그 2의 K가 2개 있고요. 로그 2의 K가 마이너스 2분의 1개 있으니까 2개에서 2분의 1개 빼니까 몇 개 남겠어? 2분의 3개 남겠지,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아, 그러면 이거 3까지 해서 3 곱하기 2분의 3 로그 바로 2의 바로 K가 되겠고요. 얘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어떻게 나오겠어, 얘들아?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아, 로그 2의 2K가 2개 있고요. 로그 2의 2K가 2분의 1개 있으니까 빼니까 몇 개 남겠어, 얘들아? 그렇지, 2분의 3개 남다는 거는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괜찮겠지? 자, 여기다가 우리 학생은 다시 한번 우리 학생은 얘랑 날릴 수 있겠고, 이거 위로 올릴 수 있겠고, 이거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 맞니, 안 맞니? 자, 주어진 식은 뭐 나오겠어? 로그, 안 어려워, 얘들아. 좌표 설정만 잘 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어, 얘들아? 로그, 바로 2에, 야, 이거 위로 올리는 거니, 이거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랑 똑같은 거니까 K는 무슨 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K 값은 4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시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S1과 S2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S1의 넓이가 얘가 S1의 넓이지 4만 집어넣으면 바로 정답 나오겠고, S2의 넓이라는 거 하는 게 이게 S2의 넓이가 되고 있다는 거 돼야 안 돼? 4만 집어넣으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여기까지야, 얘들아. K까지야, 얘들아. K까지야. 알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산수 끝난 거지? 내가 안 해줘도 되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좌표점 설정만 잘 해주시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29번 문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가 말이야,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프 그린다고 했을 때, 얘들아. 맞지?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예쁘다. 다시 할게, 얘들아. 첫 번째, 우리 학생들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넓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는 게 포인트야? 적분을 구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게 포인트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이건 알고 있지, 얘들아? 근데 말이야, 우리 학생들 X축보다 아래에 있잖요? X축보다 아래에 있자면 넓이를 구하는 행위는 말이야, 적분을 구하는 행위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게 우리 목적이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적분을 구하는 행위는 넓이를 구하는 행위와 동일하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넓이를 구하는 행위는 적분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넓이를 구한다 행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요거 괜찮지?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자, 우리가 인테그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쓸게, 얘들아. gx가 바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요 식을 보자마자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값을 집어넣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얘들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GA는 뭐 나오시겠어? 0 나오신다는 거 괜찮겠지? 이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이런 식 나오면 내가 뭐 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니? 미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자, 얘를 미분하면 G'X고 얘를 미분하면 그냥 X 달고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여기다 fx 이렇게 쓰시면은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 29번을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기본학습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지. 밑줄 치고 감소함수. 그 다음에 F2가 0이라고 했을 때,
2,0을 지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돼서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 감소함수고요. 내려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지 얘들아? 그런 상태에서 문제 읽어보기를 할게 얘들아. 문제 읽어보기를 할게. 이런 멘트가 써있어. 뭐야? x는 1, x축 그 다음에 또 fx하고 x는 k 2보다 크다고 써있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k라고 썼어. 그럼 여기다 써보기를 할게 얘들아. 얘가 1 나오고 2보다 큰 k에 대하여 sk가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조사 한번 해보니까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가 나오겠고. 맞지? 왜? sk라고 하는 거는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한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 다음에 2부터 k까지는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적분을 구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2부터 k까지는 fx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괜찮은 거니 안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우리가 말로 써져 있는 거를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연습해 하셔야 돼.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뭐가 나왔어 얘들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우리가 t 곱하기 ft d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20x 빼기 x sx가 나왔다. 원래는 1을 집어넣는 게 되게 좋아. 1을 집어넣는 게 되게 좋은데 1을 집어넣어봐. 근데 뭐 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S3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 알겠지? 1 한번 집어넣어볼게. 도와줘봐. 나 도와주면 되게 잘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1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봐. 알겠지? 1 집어넣어 계산해보시면은 S1이 S1이 뭐 나와. 얘들 알겠지? 그럼 니네들 한번 해봐. 해줄까? 근데 왜냐면 이 문제는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위해서를 한번 해볼게. 이거 지울 거야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좌변을 0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1을 집어넣어 볼게. 1을 집어넣으니까 어디서 1 빼기 4 더하기 20 빼기 S1이 나오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게 뭘 나오겠어? S1은 뭐 나와? S1이라는 거는. 그렇지. 이걸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온다고? 17 나오냐? 맞지? 그럼 S1이 뭐냐라고 했을 때 S1은 이렇게 되는 거야. S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말이 안 돼 얘들아. S1은 K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S1은 못 집어넣네. 맞지? 근데 만약이라도 S1은 1 집어넣으면 얘랑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부호 반대가 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그래서 2배 시킨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얘들아. fx dx가 되기 때문에 17 돼서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만약에 그런 조건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는 2분의 17.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2분의 17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야. 몰라도 상관없어 얘들 알겠지? 돼 안 돼? 그냥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S1을 구하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우기로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할 거야.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떤 결과물 나오는지 한번 써보기로 할게. 어떻게 되겠어? 이거 미분하면 x 달고 나오니까 x 곱하기 fx는 미분하니까 4x 세제곱, 미분하니까 12x제곱, 미분하니까 20이 되겠고 뭐의 미분법을 말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됐니? 곱의 미분법이 되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처리해준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는 거 맞아 안 맞아? S'X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걔하나 안 걔하나? 한마디로 얘를 미분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럼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얘를 미분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 미분 한번 해볼게. 자, 얘를 미분해보니까 S'K라고 하는 거는 K 왜? 숫자 미분한 건 0 되고 K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 나오겠어 얘들아? F'K가 나오고 있다는 거 돼? 왜 K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S'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라. 미안해. 이거 프라임에 빠졌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네 얘들아. 왜냐면 K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미분하는 게 아니었지? 됐어 안 됐어? 아하. 그래서 얘의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X 곱하기 Fx가 나오겠고.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그렇기 때문에 SX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플러스 20이 나오는 거라고. 끝. 이번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니? 금방 풀어 얘들아. 풀이는 금방 풀어. 자, 우리가 수능 포인트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1번. 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fx 곱하기 바로 gx가 되고 있는데 됐니 안 됐니? 됐지? 자, 이게 뭐가 될 것 같으냐면은 fx가 우리가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이라고 했을 때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이야. 맞지 얘들아?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곱한 함수 연속 만들기야. 곱한 함수 연속 만들기야. 자, 곱한 함수 연속 만들기는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아하, 많이 했었지 얘들아? 얘가 A에서 불연속인 GA가 뭐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0만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학생들 곱한 함수 연속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아하,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두 번째 우리가 fx 곱하기 바로 gx가 되고 있는데 얘가 어느 때 있는지 아니 얘들아? 얘가 얘가 이럴 때가 있어. 우리가 연속인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있어. 뭐라고 얘들아? 연속인 미분 불가능일 때가 있어. 돼 안 돼? 됐어? 연속인 미분 불가능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뭐 제목이 뭐냐면 얘들아, 제목은 곱한 함수 미분 가능 만들기. 돼 안 돼? 됐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 GA가 0이라는 근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얘들아? 연속인 미분 불가능 함수는 곱한 함수 미분 가능한 만들기 때 GA가 0만 되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작년 수능 20번에 관련된 문제야. 알겠지 얘들아? 작년 수능 20번에 이거 문제 나왔었어. 세 번째 우리 학생들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은 fx 곱하기 바로 gx가 이렇게 있는데 되니 안 되니? 된 거니? 얘가 어떨 때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은 우리가 무한대가 아닌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했을 때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 보는 것 제목이 뭐였냐면은 곱한 함수 연속 만들기. 미안해. 곱한 함수 미분 가능 만들기. 됐어 안 됐어? 맞지 얘들아? 하나는 뭐냐면은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 함수하고 연속 만드는 거는 0만 되기만 하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연속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연속인 미분 불가능인 함수하고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건 0만 되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 함수와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GA가 0이고 G'A가 0.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 GX라고 하는 거는 A에서 중근을 갖는 모양새가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개하나 안 개하나? 개 안 컸어?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금방 풀어. 풀이는 금방 풀어. 풀이는 금방해. 네모박스 치고요. 풀이는 금방이에요.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풀이는 금방이에요. 외워라 아이들아.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 뭐의 그래프를 그릴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GX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GX가요, 여기 2가 되고 있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2가 되고 있고요. 여기 4가 되고 있고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고요.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게 우리 GX 그래프야. 자,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 있어 얘들아. fx 곱하기 gx가 미분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야 0에서는 gx가 0에서는 x는 0에서는 우리가 불연속 뭐의 불연속이야? 무한대가 아닌 그냥 불연속이라 할게 얘들아 알겠지? 불연속과 만나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개하나 안 개하나? 불연속과 만나서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fx는 반드시 0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얘들아 맞지? 아까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과 곱해서 미분 가능한 만든 거는 우리가 중근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2에서는 어떤 결과물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 2에서는 문제 읽어보니까 2에서는 이런 멘트가 써 있어. 연속인 미분 불가능인 함수랑 곱한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2에서는 곱해가지고 우리가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2라는 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라는 해를 반드시 꼭 가지고 계셔야 돼.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는 개수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알파 이렇게 쓰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괜찮니? 됐어 안 됐어? 됐어? 왜? 0에서는 불연속인 함수와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2에서는 미분인 불가능인 함수와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런데 말이야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 있어. fx하고 gx. 야, fx라는 건 어디에서 중근? 그 다음 어디에서 또는 근을 가져?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fx 그래프가 0에서는 이렇게 중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2라는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럼 0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왜? 문제 보니까 근 교점이 알파하고 1에서 만나야 돼. 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만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1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 1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를 만난다면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교점의 개수는 3개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은 반드시 또 지나가야 되겠고 얘들아 맞지? 왜? 1안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특별할 때가 정답이라서 이런 건 안 되고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1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하나, 둘, 3개 근이 생긴다는 수밖에 없어. 괜찮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우리가 근이 알파 1, 베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요 베타 1, 알파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밖에 못 그려져 얘들아. 다른 그래프는 절대 못 그려져 얘들아. 다른 그래프는 절대 못 그려져. 한마디로 이 fx가 어딜 꼭 지나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냐면 f1이 바로 3이 나오겠고요. 1을 집어넣을 때 무슨 값이 나와야 돼? 3이 나오고요.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나오셔야 되겠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래서 f'1이 마1이 나오면은 우리가 a 값하고 알파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산수니까 우리 학생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드네.